그러면은 먼저 이 매운맛 담당하는 고춧가루, 그 다음에 요 고추장 두 개를 먼저 볼게요. 자, 이게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안에 있는 아까 통에서 꺼냈는데,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추장 보시면 되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찐득찐득하면서도 이런 반죽 같죠? 약간 밀가루 반죽 진하게 한 것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묽지는 않아요. 이렇게 숟가락에서도 잘 안 떨어지죠? 이런 형태로 반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은 약간 진한 빨간색에 약간 검은색 조금 들어간 거 그런 색깔이고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향은 이 고추향과 무슨 이렇게 달콤한 향 그리고 여러 가지 향이 같이 좀 배겨져 있어요. 배겨져 있고, 네, 그래서 요게 있는데 요거를 제가 직접 한 숟가락 먹어볼게요. 이 장을 소스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 정말 한 번씩 드셔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를 매워요. 네, 맵고 매우면서도 약간 이 은근한 단맛 같은 것도 조금 있고요. 이 고추장은 약간 단맛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 밀가루 반죽을 좀 묽게 해서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매운데 매운맛이 있는데 이게 매운 게 한 번에 확 오기보다는 은은하게 오면서 은은하게 계속 가요. 그래서 이게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매운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입에서 매운 향을 나오는데 한번 먹었을 때 이 기분 나쁘게 매운맛이 확 치고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이런다기보다는 이 향과 매운맛, 그 은근한 그 달달한 맛까지 입안에서 계속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음식을 하시면은 요걸로 이제 뭔가 소스를 만드시면 은은한 매운맛과 향이 계속 음식에 배어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반죽처럼 돼 있잖아요. 반죽처럼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어떤 음식을 볶거나 섞을 때 좀 이렇게 페이스트가 들어간다 그러죠. 이런 반죽을 좀 섞어서 한 듯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름에 야채를 볶았는데 거기다 고추장을 넣으시면 뭔가 여기에 밀가루처럼 이런 반죽을 갖다 넣어서 그런 게 이제 몽골몽골 조금씩 뭉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단맛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굽다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무슨 설탕을 갖다가 이렇게 카라멜처럼 만든 듯한 그런 맛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은은하면서 오래 가는 듯한 그런 맛이 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냥 이 숟가락에다 하겠습니다. 자, 이거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도 뭐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네, 이게 고춧가루입니다. 네, 이게 요 부분이 여기 고춧가루고요. 자, 고춧가루는 말 그대로 이것도 그 고추를 말려갖고 이제 빻아갖고 이제 가루를 낸 건데 매운 역할을 해요. 자, 냄새 맡아보면 아까 그 고추장은 은은하게 올라왔다 그러면 이 고춧가루는 매운 향도 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요. 더 강하고 세게 올라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숟가락으로 퍼먹기는 조금 두렵긴 한데 좀 더 강한 매운맛이 나오겠죠.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무래도 가루다 보니까 이렇게 좀 씹어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예, 근데 한마디로 아까 거는 고추장은 이렇게 부드럽게 밀가루 반죽 같은 게 있어서 입안에 넣고 먹다 보면 뭔가 녹아서 사라지는데 이거는 입자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입에서 식감이 나고 고추장은 약간 은은하면서도 뒤에 단맛이 있게 좀 같다면 얘는 그냥 매운맛에 충실하고 그냥 매워요. 네. 씹으면 씹을수록 더 맵고 좀 강한 매운맛이 나고 그 매운 향도 좀 입안에서 강해요. 그러니까 고추장은 좀 더 은은하면서 단맛도 나고 좀 지나면 살살 이렇게 없어지는 느낌, 잔잔한 파도 같은 느낌이라면 이 고춧가루는 약간 성남 파도처럼 오네요. 그래서 되게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매운맛은 이게 있는데
물론 이런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외에 이런 매운 고추 있죠. 청양고추 같은 거 이런 걸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일반 고춧가루가 있지만 또 이런 또 고춧가루도 매운 게 있잖아요. 뭐 청양고춧가루도 있고 매운 고춧가루들, 그런 거 사용하시면 같은 고춧가루라도 걔는 더 맵습니다. 네. 그런 거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요즘 뭐 종종 보다 보면 불닭 소스 그런 것도 있던데 너무 강렬하죠. 그래서 뭔가 요리에 활용하시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들, 이제 한식 만들 때 이렇게 매운맛들이 있어요. 매운맛들이 있어서 저도 요거를 이제 섞어서 많이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추장하고 이 고춧가루를 지금 요게 있어요. 딱 보시면 반 스푼 정도 될 것 같은데 1대1이나 1대2로 섞어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매운 것을 좋아하시면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1대1, 근데 매운 걸 너무 매운 거 싫다 그러면은 이제 뭐 1대2, 그러니까 2대1이죠. 고추장보다 고춧가루 한 반 정도 되게끔 하는데, 자, 요런 상태에서 요게 되면 한 반 스푼 되겠죠? 이 정도? 네,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요게 거의 1대1보다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요걸 넣고 장을 섞으면 같은 고추장이라도 이게 좀 달라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고추장에 좀 은은하면서도 이제 맑게 갔던 데다가 이 강렬한, 좀 더 강렬하게 하는 이 고춧가루가 섞여지다 보면 매운맛은 좀 더 세지겠죠. 그쵸? 아무래도 매운맛은 좀 더 강해질 거고, 그리고 향도 아무래도 고춧가루 향이 배어지기 때문에 좀 더 매울 거예요. 자, 요게 사실은 해외에서 한식당을 다녀볼 때 한국 분들이 하시는 데 말고 외국 사람들이 하는 데인데 한식이라고 흉내내면서 매운맛을 하는 데들, 그런 데들 보면은 여기서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요 고추장하고 고춧가루에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 외에 다른 거 쓰거든요. 중국 고추나 핫소스나, 네, 해외 소스 보면 핫소스가 있죠. 핫소스를 쓰거나 다른 거 쓰다 보니까 요 형태 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향과 맛이 안 나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을 섞었어요. 네, 보시면, 자, 보시면 아까는 색깔도 조금 더 붉어졌죠. 붉어지면서 좀, 네, 그냥 고추장일 때보다는 조금 굵어졌고, 좀 입자가 좀 생겼죠. 고춧가루 때문에 입자가 좀 생겼어요. 자, 향도 맡아볼게요. 네, 고추장 특유의 그 약간 물엿이나 참기름 같은 거 들어간 듯한, 그게 섞인 듯한 매운 향에서 조금 더 매운 향이 강해졌어요. 그럼 얘 맛도 아무래도 좀 더 매워졌겠죠. 그러면 이 1대1로 섞여진데 여기를 맛을 살짝 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그 고추장 맛에서 입자가 들어간 그런 느낌이 있고, 처음에 이제 고추장 먹었을 때 잔잔한 파도처럼 이렇게 은근하게 갔다면, 은근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입자 때문에, 고춧가루 입자 때문에 강하게 오네요. 그러니까 파도가 잔잔하게 가다 강한 파도 한번 오고, 잔잔하게 가다 강한 파도 오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볶음 요리 하실 때 고추장만 사용하시면 너무 이렇게 밍밍할 수 있거든요. 은은하게만 가니까 이게 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조금 단맛도 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섞으면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톡톡 쏘는 그런 강한 매운맛이 나오니까 이 볶음 요리 하실 때 그 매운 거를 보충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매우면서도 이 아무래도 고추장이 하나의 페이스트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이렇게 반죽이니까 재료에 이렇게 묻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거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이거 살짝 일단 고춧가루는 치워볼게요. 지금 고춧가루하고 고추장하고 1대1까지는 아니고 고추장이 조금 많게, 약간만 많게 이제 섞었는데, 자, 매운맛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청양고추나 뭐 다른 거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오늘 생략을 하고요. 자, 가장 이 고추장하고 많이 섞는 것 중 하나가 그 설탕도 섞어요. 이제 약간 단맛을 낼 때, 단맛을 낼 때 여기다 설탕을 섞어 갖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어떤 소스를 만들 때 매운맛과 간장을 섞어서 매우면서 약간 짭조름하면서 조리는 그런 맛을 많이 내요. 그래서 그때는 요거 이제 간장을 사용을 하죠. 간장을 사용을 하는데, 비율은 뭐 다양합니다.
음식에 따라 좀 다양하고, 근데 레시피에서 보면은 뭐 간장 몇 스푼, 고추장 몇 스푼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참고만 하시고요. 뭐 정확하게 어떤 음식을 할 때 간장은 뭐 몇, 그 다음에 고추장은 몇, 고춧가루 몇 대 몇으로 섞어야 되고 이런 거는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그 레시피가 일반적으로 만든 거지만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맛있을지 몰라도 본인한테는 그게 맛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레시피를 따라 했는데 따라해 보니까 사람들은 맛있다는데 내 입맛엔 별로야,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있으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본인 입맛하고 안 맞는 레시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시피는 자꾸 연습해 보시고 이 기본적인 소스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자꾸 해보시다 보면은 그 레시피는 참고만 하시고요. 재료가 뭐뭐 들어가는구나 참고만 하시고, 비율은 본인 입맛에 맞게 조율하시면 돼요. 좀 더 매운 거 필요하시면 고춧가루 더 넣으시고, 짠 거 좋아하시면은 뭐 간장이나 소금 더 넣으시고, 좀 달달한 입맛 좋아하시면, 원래 레시피 자체에는 설탕이 안 들어가지만 뭐 어떻습니까? 좀 더 달달하게 만드는 거, 매콤 달콤이 좋다 그러면 설탕이나 올리고당 이런 거 물엿 넣으실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시피가 내 입맛에는 안 맞지만 꼭 따라야 된다, 이거는 뭐 어떤 정답지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 입맛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좀 그래서 좀 얘기가 길었고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섞은 이 소스에, 네, 이렇게 생겼죠.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한 3분의 1T 정도 되겠네요. 이제 3분의 1T 정도 남았는데, 뭘 이제 볶아서 하실 때 이 간장이 구수한 맛을 내요. 구수한 맛을 내고 짭조름한 구수한 향을 내죠. 정확히 향과 맛을 내고 짭조름한 그런 짭조름한 맛을 내는데, 매콤 짭조름한 거 할 때 소금을 쓰셔갖고 약간만 넣어갖고 해야죠. 고춧가루처럼 강한 포르테, 네, 강한 파도처럼 주실 수도 있고요. 이제 강한 파도로 딱 짠맛을 그냥 주실 수도 있고, 고추장 하는 것처럼 은근하게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이 바로 요 간장입니다. 은은하면서 구수한 맛도 나고 짭조름해요. 이게 한 3분의 1 정도 남았으니까 여기에 지금 1대1로만 한번 섞어볼게요. 그러면은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한 3분의 1 되겠죠? 자, 요 정도. 간장 3분의 1. 자, 간장을 3분의 1 정도 이렇게 넣고요. 네, 자 보시면 소스 색깔이 조금 더 이렇게 검은 색깔이 조금 더 나요. 왜냐면 간장을 넣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이렇게 다크, 그러니까 검은색 계열로 바뀌었죠. 붉은색에서 조금 더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냄새를 맡아볼게요. 네, 아까 그 고춧가루까지만 섞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고추장 향이 강했어요. 고추장의 냄새가 많이 났는데, 이제 간장이 들어가니까 간장 고추장의 혼합된 향이 나요. 고추장이 원래 매콤하면서 그런 뭔가 이렇게 물엿이 섞인 듯한 향이면, 향에다가 이 간장에 그 콩으로 담근 그런 구수한 향이 같이 섞여 갖고, 네, 이게 좀 너무 맵지도 않고 구수한 향이 조금 섞여 있는 그런 향, 그러니까 매콤하면서도 약간 구수한 향이 섞인 그런 향으로 좀 바뀌었어요. 자, 그럼 맛은 어떨까요? 자, 요거 자, 이 맛이 고추장에 고춧가루만 넣었을 때는 은은한 파도에 큰 파도가 오는 그런 강한 되게 거친 그런 느낌만 있었는데, 간장이 들어가면서 약간은 그걸 잡아주는데, 대신 이 매운맛에 좀 짭조름한 맛과 좀 구수한 맛이 섞였어요. 예, 그런 향이 섞여 갖고 지금 조금 달라졌는데, 자, 요 소스만 해도 사실은 볶음 요리 이런 데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기본 이 소스로 볶으셔도 어지간한 그런 볶음 요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진미채 볶음이라던가,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야채 볶음 매콤하게 할 때 그런 때도 그렇고,
매콤 버전의 이런 소스들 할 때 요것만 해도 맛있어요. 근데 이 고추장의 매운맛, 그다음에 간장의 구수하면서도, 이게 맛간장이다 보니까 더 그런데 구수하면서도 이 짭조름한 맛 다 섞였는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미각을 자극할 수 있는 단맛이 좀 부족합니다. 단맛을 안 넣었죠. 지금까지 안 넣다 보니까 이 단맛이 부족해요. 자, 단맛은 설탕이 단맛을 담당을 하죠. 근데 설탕이랑 올리고당 물엿을 할 때 일단 물엿하고 올리고당을 저기 설탕하고 올리고당을 비교를 해보면, 설탕도 마찬가지 가루다 보니까 뽀르떼 좀 강하게 옵니다. 거칠고 강하게 와요. 그래서 설탕을 넣으면 입자다 보니까 씹히는 맛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아무래도 재료에 강하게 배입니다. 근데 여기 버전에서는 지금 올리고당을 좀 쓸게요. 올리고당은 아까 전에 고춧가루와 고추장처럼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얘는 좀 더 은근하게 와요. 은은하게 와요. 근데 얘도 어쨌든 단맛 담당인데, 자, 지금 남은 소스가 3분의 1 티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배합은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게 많이 들어가면 음식이 단맛이 나머지 맛을 다 잡아버리거든요. 짠맛이나 매운맛을 단맛이 너무 잡아버리면 그냥 다른 맛보다 달어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지금 보시면 현재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이 거의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는데, 똑같이 넣어버리면 맛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덜 넣을게요. 얘는 약간 다른 소스에 비해서 절반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보이시면 이렇게 투명한 액체로 되어 있어요. 투명한 액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것마저 넣을게요. 넣고 이거를 이렇게 섞을 거예요. 자, 이렇게 윤기가 생겼죠. 여기 보시면 윤기가 이제 나요. 이제 이 올리고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재료 자체가 이제 윤기가 납니다. 자, 향을 맡아볼게요. 여러분 맡아봤는데 향에서는 큰 변화가 없네요. 좀 아까 그 고추장, 고춧가루에 간장 넣고 하는 그 소스랑 비교할 때 향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요리하실 때 이 올리고당 이걸 넣고 하셔도 음식의 향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단맛만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또 한번 먹어볼게요. 자, 요렇게 단계 들어가니까 좀 더 많이 먹고 싶어지네요. 역시 단맛까지 들어가니까 음식 맛이, 지금 이제 소스 맛이 제가 이렇게 음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맛이 좋아져요. 네,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는 매콤 짭짤한데 단맛까지 좀 나요. 나는데 지금 아까 넣은 거를 조금만 더 넣을게요. 왜냐면 좀 줄여 넣는다고 하는 게 거의 너무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티스푼으로 할 때는 보통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를 합해서 2t, 그 다음에 간장 한 2t 정도, 큰 스푼 2개를 넣었다면, 이 설탕은 절반 정도를 넣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올리고당이나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자, 조금 더 넣었더니 보시면 윤기가 더 나죠. 완전히 윤기가 나요. 이 상태로 볼게요. 소스가 아주 맛있어요. 이 소스는 그냥 퍼먹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근데 이 소스 자체도 보면은, 이제 이 소스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냥 그 상태로 조림에 쓰시면 돼요. 볶음 조림. 네.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이제 이 소스 요 정도만 돼도 되게 맛있어요. 매운맛, 짠맛, 단맛이 아우러져 맛있는데, 자, 이 소스에다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가미해 볼 게 뭐냐면, 아까 소개시켜 드린 것 중에 하나 지금 빠진 애가 있죠. 뭐냐면 요겁니다. 신맛. 네, 신맛인데, 요 신맛에 대해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식초예요. 네, 식초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투명해요. 지금 뭐가 쓰던 숟가락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투명해요. 투명하면서
아무래도 시큼한 네, 향이 나죠. 이것도 이렇게 넣고 섞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섞으면 아까가 조금 이렇게 된 느낌이었다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이 굳어 있는 듯한 그런 된 느낌이었다면 지금 보시면 되게 묽죠. 식초 때문에 이렇게 묽어졌어요. 고추장을 약간 녹여서 이게 묽어졌어요. 묽어진 상태고 이제 소스가 보시면 네 아까는 잘 안 떨어졌는데 숟가락에서 확 떨어지죠. 이렇게 묽어졌어요. 네 묽어져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냄새를 한번 좀 맡아볼게요. 확실히 식초향이 강해요. 네, 식초향이 상당히 강하게 나고, 그 식초의 시큼한 향이 나고, 그 뒤에 고추장의 매콤한 그 향과 간장의 그 짭조름 향이 은근히 따라와요. 그러니까 강한 향은 일단 식초향이 좀 강해요. 근데 식초는 사실 열을 가하면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무침, 예를 들어, 뭐 골뱅이 소면 무침이라던가 막 이런 무침 열을 안 가하고 사용하실 때는 식초를 좀 조절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식초향이 너무 강하게 나거든요. 근데 열을 가하는 거 볶음이나 이런 거 할 때 어차피 식초는 열을 가하다 보면 날아가요. 그래서 아마 식초 넣으시고 볶음 요리나 하시다 보면은 갑자기 코가 확 이렇게 오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 식초향 때문에. 그게 향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초 자체도 어떤 향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린내나 이런 거,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야채에서 나는 그 뭐라 그럴까, 야채에도 보면 가끔 냄새 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것들, 생선에 나는 냄새,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식초도 해요. 근데 열을 안 가하신 상태에서는 네, 다시 맡아봐도 지금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도 식초향이 여전히 강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무침 요리에서는 골뱅이 무침이나 이런 그 소면, 비빔소면 이런 거는 그래도 구수하면서도 약간 그 매콤하면서도, 특히 이 매운 요리들은 매콤한 향이 나야 제맛인데, 이렇게 식초향만 강하면 아무래도 맛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초는 조금 조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맛을 볼게요. 네, 이게 매콤, 달콤, 새콤, 네, 다 배겨서 지금 이 상태만 돼도 그 무침이나 이런 거, 네, 아우, 식초 때문에 목이 확 그냥 메어버리는데, 그런 요리에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되게 괜찮아요. 그러면 맛은 다 끝났어요. 맛은 다 끝났는데, 혹시 골뱅이 무침이든 어떤 야채 무침 이런 거 보실 때, 드셔보실 때 보면은 구수한 은은한 향이 날 때가 있어요. 구수하게. 그게 뭘까요? 네, 그 향은, 깊고 구수한 향은 바로 요런 애들이 좀 내줘요. 요거.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외국분들 보시면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 한국식 참깨입니다. 이게 중국 참깨하고 많이 달라요. 저도 써봤는데 한국 참깨가 훨씬 더 구수하고 좀 바삭하면서 고소한 맛이 있어요. 냄새 자체도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중국 거는 조금 더 냄새가 좀 덜하다 그럴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네, 이 참기름은 많이 넣으면, 아까처럼 배합을 생각해서 많이 넣으시면 기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름입니다. 오일이에요, 오일. 네, 기름이에요. 기름이기 때문에 얘는 많이 넣으시면 넣으실수록 느끼해져요. 음식이 확 느끼해집니다. 그래서 야채나 이런 골뱅이 무침도 야채가 들어가죠. 이런 야채나 이런 예, 골뱅이만 넣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물들 좀 이렇게 너무 조리 안 하고 먹는, 그냥 그대로 먹는 이런 상태에서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면요, 그 상큼하거나 좀 신선한 맛이 없어지고 느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향만 낼 정도로 살짝만. 오, 이것도 많아요. 이거 지금 많은데, 요거는 이제 다른 데 덜고 살짝만, 네, 이렇게 16만 할게요. 요거는 나머지는 다른 데다 넣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만 넣고 또 섞을게요. 자, 아무래도 참기름은 기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섞으시면 이 소스에 윤기가 훨씬 더 살아나요. 네, 보시면 아까 물엿 넣었을 때도 윤기가 났지만, 지금 보시면 완전히 이제는 윤기가 그냥 막 나죠. 자, 그럼 요거 향을 먼저 맡아볼게요. 향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식초향이 너무 강했거든요. 한번 맡아볼게요. 네,
식초향 나긴 나는데 이 참기름 향이 식초를 많이 눌러줘요. 그렇기 때문에 새콤한 향보다는 이 구수함에서 다시 매콤한 향이 좀 나요. 그러면 뭐냐, 무침 요리 하실 때 식초를 쓰셔야 되는데 식초만 넣으면 새콤하기만 하니까 요 참기름을 같이 넣어주시면 좀 더 이렇게 매콤하면서도 구수한 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맛을 볼게요. 맛은 사실 참기름이기 때문에 큰 맛 변화는 없고 여기 구수함이 조금 더해질 것 같아요. 아주 맛있어요. 네. 자, 여기서 요거 좀 뭐 남은 소스가 사실 별로 없어서 이게 데코레이션이니 뭐니 이거 할 게 없는데, 자, 이 장에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그 시각적인 맛도 주면서도 이 향과 또 이 깨에 씹히는 구수함 더해주는 데는, 여기 너무 양이 적어서 그렇긴 한데 요 깨소금, 참깨죠. 얘를 살짝 넣어주면 요거 하나 들어간 것만 해도 풍미가 달라져요. 네, 냄새가 훨씬 더 구수해지고요. 그 다음에 씹히는 맛이 생겨요.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향도 네, 더 구수해져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섞어보면은 자, 이렇게 됐는데 거의 남은 건 없어요. 남은 건 없는데 요만큼. 자, 이거 집에다 두고 두시면 상당히 괜찮을 정도로 소스가 이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아마 지금 이 동영상 보시면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해 보셨으면, 그리고 늦지 않았어요. 어차피 영상이니까 다시 돌려보시면서 따라만 하셔갖고 요 단계로만 따라오셔도 중간중간 단계에 원하시는 형태의 소스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 고추장, 고춧가루로부터 시작해갖고 다른 재료를 섞어서 가는 걸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다음에는 짠맛, 간장, 소금 이런 거죠. 짠맛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걸 섞어가는 것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설탕 같이 이렇게 단맛 중심으로 가는 건 왜 안 하냐면, 사실 단맛은 맛의 풍미를 더해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물론 몇 가지 요리들이 있죠. 뭐 마탕이라던가 뭐 몇 가지 요리들이 있는데, 이런 단 거 정말 간식처럼 달게 먹는 거,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은 단맛이 주인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짠맛이냐 매운맛이냐, 요게 중심이 먼저 돼서 가고, 거기에다가 설탕이나 소금을 넣으면서 조금 더 풍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뭐 또 진미채 볶음 할 때도 기본적으로 간장에 볶거나 아니면 이제 매운 거, 이제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볶죠. 그리고 뭐 생선 조림 할 때도 간장에 조리거나 아니면 매운 거에 조리거나 이렇게 가요. 근데 고기 구울 때 물론 이제 보조기 때문에 고기의 원래 맛인데 거기에 조금 짭조름한 맛을 가미할 때, 그럴 때 이제 소금을 쓰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어떤 소스를 만들 때 맵기만 하면은 너무 맵기만 하고 좀 그러니까 약간 달콤한 맛을 주려고 설탕을 가미를 하죠. 올리고당에 물엿도 쓰지만, 그런 것처럼 이 단맛, 완전히 짜기만 한 맛, 네, 간장하고 좀 달라요. 근데 짜기만 한 맛, 이런 거는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운맛, 네, 그게 많기 때문에 오늘 매운맛으로 먼저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 간장, 네, 간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좀 짭조름한 맛, 그거를 한번 또 준비해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일단 모든 음식이 그런 것 같아요. 소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나와 있는 레시피는 기준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자기 입맛에 꼭 맞진 않고 맞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구나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본인 가족 또는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뭐 드실 때는 그 입맛에 맞게끔 재료를, 이 소스들을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한식 소스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걸 좀 알려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외국분들, 특히 한식을 공부하시는 외국분들 계시면, 제가 이제 해외 외국분들이 쓰신 그런 요리책들도 봤는데,
가장 큰 그 오류가 이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특히 고추장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떡볶이, 그다음에 뭐 양념 통닭 이런 거 만들 때 그냥 맵기만 해요. 한국의 그런 그 은은하면서도 약간 달콤한 맛도 나고 이런 구수하기도 한 그런 매콤함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스를 잘 이해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한식에 가깝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간장 같은 경우도 이 맛간장이나 진간장, 국간장들 나중에 다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 간장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해외 외국인 분들이나 아니면 해외에 사시는 이제 우리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서 이 한국 간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런 간장들이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간장이나 뭐 다른 간장을 사용하시는데 물론 뭐 거기 보시면 다크 소이 소스도 있고 라이트 소이 소스도 있고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써보면은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이 기본적인 맛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소스만 넣고 맛을 보셔야 돼요. 맛을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고 아 이런 맛이구나를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맞는 100% 똑같지는 않아도 유사한 거를 아마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을 바탕으로 배합 바꾸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조금씩만 넣으시면서 추가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평상시 쓰셨던 대로 그 비율을 쓰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간장하고 이 고추장하고 1대1이었다면 간장을 한 0.5 정도 줄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맛을 보는 거예요. 향을 맡아보고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 그게 좀 안 맞는다. 내가 했더니 싱겁다. 그럼 조금 더 넣어보고 0.5밖에 안 넣었는데 이거 지금 이게 내가 원래 쓰던 것만큼 짭조름한데? 그럼 더 안 넣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스는 가장 기본이지만 또 가장 이제 요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이 소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린 거 외에 뭐 간마늘부터 해서 다양한 다른 소스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보조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기회 되면은 다 하나씩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금도 마찬가지로 뭐 다양한 맛이 나고 또 한국 소금하고 외국 소금 또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짭조름하면서도 약간 단맛이 있는데 해외 소금, 외국 소금 중에 보면은 정말 짠 거에만 충실한 경우도 있어요. 스테이크용 소금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다 비교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맛있는 그 요리 시간 되시면 좋겠네요.